이지은의 하루는 언제나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녀의 삶은 마치 무미건조한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비좁은 원룸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낡은 벽돌 건물들과 앙상한 나뭇가지들 뿐이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공간에 유일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아 봉투에 넣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일렁이는 듯했다. 그녀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좋아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매일 똑같은 회색빛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지은의 모습은 회사 건물 복도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다. 동료들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점심시간에는 늘 혼자 도시락을 먹거나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감추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섬세하고 깊은 감정의 바다가 존재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읽을 수 없는 아련한 슬픔과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늦은 오후,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은은 곧바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단출한 밥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뿐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세계는 그 모든 소음과 분리된 듯 고요했다. 혼자 식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고독이라는 감정을 형상화한 듯 보였다.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빛들은 그녀에게 닿지 못하고 멀리서 흩어졌다. 밤이 깊어가고 지은은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다. 모든 행동에는 그녀만의 꼼꼼함과 진중함이 배어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목재 상자를 꺼냈다. 손때 묻은 낡은 상자였지만 그녀는 그 상자를 다루는 손길이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상자를 열자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빛바랜 종이 한 장과 낡은 펜던트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종이 아래에는 연꽃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오래된 배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배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자 잊고 싶었던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듯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이 배지는 그녀가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유이자 동시에 그녀의 진짜 정체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배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 모든 행동은 마치 봉인된 기억을 다시 덮어두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삶에 작은 파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퇴근길.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은은 낡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에 흠뻑 젖은 채 길거리에 떨고 있는 작은 고양이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우산을 챙기느라 고양이를 외면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고양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산을 고양이에게 기울였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급히 작은 빵 조각을 꺼내 고양이에게 건넸다. 배고팠던 고양이는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다. 지은은 고양이가 빵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우산을 씌워주었다.
비록 낡은 코트가 비에 젖고 신발이 지늘게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가 겉으로 드러내는 무심함과는 달리 내면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독자들은 그녀가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깊은 인간적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깨닫게 된다. 그녀의 연민 어린 눈빛은 비에 젖은 고양이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 스스로의 외로움과 슬픔을 투영하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른다. 고양이를 보살핀 후 지은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고양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오랜만에 연락하는 고등학교 동창, 선아였다. 선아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우리 곧 고등학교 졸업 10주년 동창회 하려고 하는데 너도 올 거지.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하고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동창회, 그녀에게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화려하고 주목받는 아이들과 조용하고 평범했던 그녀의 모습이 대비되었다. 특히나 그녀를 끊임없이 질투하고 괴롭히던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 바쁠 것 같은데. 선아는 지은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다. 지은아, 제발 와줘. 다들 보고 싶어 해. 그리고 너도 이제 과거와 마주할 때가 되지 않았어? 계속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잖아. 선아의 마지막 말은 지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가 자신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지은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선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 이 동창회가 어쩌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결국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번 가볼게.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다시 한번 목재 상자 속의 연꽃 배지를 꺼내보았다. 이 작은 배지가 그녀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열쇠가 될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의 전조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은은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 며칠 동안 갈등했다. 그녀의 내면은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목소리는 가지 마. 그곳에 가면 또다시 상처받을 뿐이야. 그냥 조용히 내 삶을 살아. 라고 속삭였다. 다른 목소리는 가야 해. 네가 이렇게 숨어 사는 이유를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 과거와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결국 그녀는 후자의 목소리에 따르기로 했다. 동창회 참석은 단순히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는 행위를 넘어 그녀에게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스스로를 억압해왔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첫걸음이었다. 동창회가 열리기 며칠 전 지은은 옷장 앞에 섰다. 그녀의 옷장 안은 온통 무채색의 옷들 뿐이었다. 회색, 검정, 베이지색의 밋밋한 정장과 셔츠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화려한 옷들로 가득 찬 백화점은 그녀에게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매장을 피해 조용한 구석에 있는 매장을 찾아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짙은 남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발견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실루엣과 우아한 색감은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드레스는 지은의 결심을 상징하는 듯했다.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선택. 드레스는 지은의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촉매제이기도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함이 느껴졌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동창회 당일, 지은은 약속된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의 입구에 도착했다. 어릴 적 꿈꾸던 화려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동창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모두들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은은 한 마리 길 잃은 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남색 드레스는 단정했지만 화려한 동창들의 옷차림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해 보였다. 그녀의 등장에 몇몇 동창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내 그들의 시선은 지은의 옷차림과 손에 든 낡은 클러치백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동창들이 지은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중심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미나가 서 있었다. 미나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술로 팽팽했고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도전적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늘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였다. 미나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지은, 네가 올 줄은 몰랐네. 아직도 그 지겨운 회색 옷만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드레스는 입었네. 네가 이런 곳에 올 옷이 있긴 했나 보네. 미나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의 동창들은 조용해졌다. 지은은 미나의 독설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미나. 너는 여전하네. 지은의 침착한 반응에 미나는 더 화가 난 듯했다. 그녀는 지은의 낡은 클러치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전하다니. 난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우리 아빠가 이번에 새로 투자한 회사가 대박이 나서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됐지. 넌 아직도 그 허름한 동네에 살고 있니? 난 이제 그런 곳은 지도에서나 봐. 뭐, 내 인생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인생이야. 미나는 의도적으로 지은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다. 그녀는 모두가 주목하는 이 자리에서 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이 상황은 지은에게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이었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시험대였다. 지은은 한때의 친절함과 순수함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미나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던 그때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지은의 드레스에 쏟아졌다. 명백한 고의였다. 짙은 남색 드레스에 샴페인이 번지자 주변의 동창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당황한 척하며 말했다. 어머, 어쩌니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너무 신나서 그만. 널 위해 비싼 옷 사줄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 그녀의 말은 사과가 아닌 또 다른 모욕이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 자리에서 울면서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침착하게 눈을 떴다.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꺼내 샴페인 자국을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은 당황하거나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능숙하고 우아했다. 그 순간 지은의 손목에서 빛나는 작은 은색 시계가 미나의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단순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미나는 명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그것이 단순한 시계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단 100개만 생산된 한정판 시계였고 그 가치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것이었다. 미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그 시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시계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지은을 쳐다보았다.
그 시계,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혹시 짝퉁 아니야? 그녀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짝퉁일 리가 없었다. 지은은 그런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자랑했다. 그는 바로 이 동창회에 참석한 한 동창의 남편이었는데 미나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재계의 유력 인사였다. 그는 미나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의 이사였다. 미나는 그의 등장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그러나 남자는 미나를 지나쳐 지은에게 곧장 다가갔다. 그는 지은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존경과 경애로 가득했다. 그는 지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소저. 이곳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늘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하셨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남자는 지은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그는 지은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녀를 향한 이사의 태도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사에게 무시당했고 자신이 조롱했던 이지은은 이사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지은의 드레스에 쏟아진 샴페인 자국은 이제 그녀의 초라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우아함과 평정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이는 미나의 질투와 열등감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미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내면은 복수심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지은을 단순한 옛 동창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숨겨진 힘을 직감했고 그 힘을 파헤치기 위해 어떤 행동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창회의 밤은 그렇게 끝났다. 지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고 민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다. 이지은은 동창회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미나의 경멸 가득한 눈빛과 그 뒤에 숨겨진 질투, 그리고 이사가 자신을 향해 보였던 존경의 눈빛이 교차하며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감추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묵묵히 버텨낸 자신의 모습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어쩌면 선아의 말대로 그녀는 이제 과거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회사, 소규모 IT 솔루션 업체인 한빛솔루션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지은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주로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하고 깊이가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상사의 지시를 따를 뿐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거나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갑자기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공지 때문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상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급히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오랜 기간 협력해온 주요 거래처인 JS건설과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쟁사인 JK건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이 파기되면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때 미나의 얼굴이 지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미나의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가 바로 JK건설이었다. 지은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미나가 동창회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새로 투자한 회사가 대박이 났다고 자랑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악연이 현실의 문제로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뭔가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없나? 상사가 답답한 듯 물었다.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상사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평소 존재감이 없던 지은의 행동에 놀란 표정이었다. 이지은 씨, 무슨 할 말 있습니까? 상사가 물었다. 제가 JS건설과 JK건설의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두 회사의 성장 전략과 재무 구조, 그리고 주요 사업들을 비교해 보니 JK건설의 제안이 표면적으로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JS건설의 기업 철학이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K건설의 제안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되어 있어 JS건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제안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 점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의 말은 논리 정연하고 정확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히 데이터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와 철학까지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소 조용했던 지은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는 지은을 따로 불러 세웠다. 이지은 씨,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이 보고서 누가 봐도 전문가가 쓴 것 같군요.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요. 상사는 지은의 능력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그동안 왜 자신의 능력을 숨겨왔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지은은 그저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바로 회사의 총괄본부장이었다. 그는 지은이 들어오던 순간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손목에 있는 시계와 그녀의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이사가 바로 이 총괄본부장의 친구였던 것이다. 이사로부터 동창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지은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지은의 날카로운 분석을 들으며 그는 그녀의 진짜 재능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흥미를 느꼈다. 한편 미나는 지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동창회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 지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집 주소, 직장, 그리고 매일의 행적을 보고받으며 지은의 평범하고 초라한 삶을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지은이 가진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대체 저 여자는 뭘까? 그 시계는 뭐고 왜 저런 곳에서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지? 미나는 탐정의 보고서를 찢어버리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질투와 불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은이 다니는 회사의 정보를 알아내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거나 방해 공작을 펼치는 등 비열한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 지은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다. 이처럼 지은은 자신의 재능을 불가피하게 드러냈고 그 재능은 그녀를 지켜봐 온 총괄본부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동시에 그녀를 향한 미나의 질투와 증오는 더욱 깊어져 그녀는 지은을 향한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지은이 의도하지 않은 채 드러난 이 작은 불씨는 이제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불길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한빛솔루션에서의 존재감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상사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은은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주목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것에 대한 미묘한 만족감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성공은 미나의 질투와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미나는 사설 탐정의 보고를 통해 지은이 한빛솔루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은이 제시한 보고서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다. 미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건방진 계집애,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을 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미나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인 JK건설의 힘을 이용해 지은을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빛솔루션과의 거래를 끊고 대신 경쟁사를 지원하도록 종용했다. 미나의 아버지는 딸의 오만함을 내심 걱정하면서도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위해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한빛솔루션에는 JK건설로부터 온 공식 서한이 전달되었다. 그 서한에는 한빛솔루션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미나의 지휘 아래 있는 경쟁사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회사 전체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지은이 담당하고 있던 JS건설과의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었다. JK건설의 행보는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상사는 분노에 떨며 말했다. 이건 명백히 우리를 견제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다니. 이지은 씨,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상사의 말은 지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녀는 미나의 의도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 미나는 지은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능력을 무력화시켜 다시 옛날의 초라한 모습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때 그녀의 곁에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바로 한빛솔루션의 총괄본부장이었다. 그는 지은이 공영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다. 이지은 씨,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섭니다. 제가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총괄본부장의 말은 지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지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재능과 잠재력을 믿고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싶어 했다. 그는 지은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순간, 지은은 극심한 고독을 느꼈다. 총괄본부장의 지원은 있었지만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미나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 결국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밤늦도록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고 사무실의 정막 속에서 그녀는 홀로 모든 압박감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미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미나는 단순한 계약 파기를 넘어 지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굴욕을 주고 싶어 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미나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녀의 눈앞에서 미나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JK건설과 JS건설의 모든 재무정보와 사업계획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미나의 아버지 회사가 감추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지은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JK건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투기로 인해 내부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나의 아버지가 자랑했던 대박이라는 것은 실은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었던 것이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한빛솔루션의 미래와 자신을 향한 미나의 악의를 막아내기 위한 절박한 싸움의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 지금.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미나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JK건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은 화려한 조명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미나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JK건설의 대표인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했다. 미나는 마이크를 잡고 한빛솔루션을 조롱하듯 말했다. 한빛솔루션은 시대에 뒤처진 기술력으로 우리 JK건설의 비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회사들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혁신적인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조롱에 찬 목소리는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미나의 당당한 태도에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남색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다. 미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지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이지은, 네가 여기는 무슨 일로? 혹시 우리 회사에 다시 일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 유감이지만 우리 회사에는 너 같은 직원은 필요 없거든. 지은은 미나의 조롱을 무시하고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뒤에는 한빛솔루션의 총괄본부장과 몇몇 동료들이 따라 올라왔다. 지은은 미나의 옆에 당당하게 섰다. 미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하려는 거야? 당장 내려가지 못해. 하지만 지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저는 한빛솔루션의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미나 씨의 발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미나는 지은의 대담한 행동에 당황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은은 그녀를 제지했다. JK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며칠간 JK건설의 재무정보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JK건설은 현재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는 그 위기를 덮기 위한 일종의 도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감히 우리 회사를 모욕해?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증거가 있습니다. 지은은 미리 준비한 USB를 총괄본부장에게 건넸다. 총괄본부장은 그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함께 JK건설이 감추고 있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부실 투자의 증거들이 상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그래프는 JK건설의 부채율을 나타냅니다. 지난 1년간 급격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이 표는 미나 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간 증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결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압도적인 증거 자료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의 눈빛은 미나를 향했던 존경에서 지은을 향한 경외로 바뀌었다. 미나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미나의 아버지는 당황하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여러 명의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기자회견장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미나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미나 대표님의 아버지 이민혁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불법 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입니다. 미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에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지은을 향해 멍하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은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다. 저와 한빛솔루션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정직한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까지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지은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나의 아버지인 JK건설의 대표는 횡령과 불법 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JK건설은 모든 거래처로부터 외면당하며 순식간에 몰락했다. 미나 또한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오만함은 결국 그녀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기자회견 이후 지은은 한빛솔루션의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통찰력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이미지를 얻게 되어 여러 투자자와 거래처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다. 상사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과 찬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활약은 총괄본부장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지은을 따로 불러 그녀의 정체를 확인했다. 소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길 바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지은은 총괄본부장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영곳 배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증표이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부와 명성을 물려주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은은 총괄본부장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을 위한 사치에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가 꿈꾸던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선아였다. 지은아, 미나, 그녀가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해. 면회 한 번만 가줄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미나를 용서해야 할까? 그녀의 오랜 괴롭힘과 모욕은 쉽게 잊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극복하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선아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지은은 미나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찾아갔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미나는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난 항상 너를 질투했어. 너는 항상 평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잖아. 그게 너무 싫었어. 나는 항상 아빠의 돈과 명품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했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빛이 났어. 나는 그 빛을 끄고 싶었던 거야. 미나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질투가 낳은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지은은 미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도 이제 알게 됐어. 너의 그 질투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은의 말은 그녀가 이미 미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고개 숙여 감사했다. 지은은 미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때 나는 기꺼이 너를 도와줄게. 지은은 구치소를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았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지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하고 숨어 지내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았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설립한 자선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은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로서 그들의 성장을 돕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원룸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겨준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실용적이고 편안한 옷을 즐겨 입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과 삶의 의미였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선재단이 지원하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그들의 작품 전시회에 참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총괄본부장은 이제 지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재능과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은은 자선재단이 세운 청소년 예술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그녀가 어릴 적 꿈꾸던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지은은 센터의 입구에 서서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연설을 했다.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예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처럼 혼자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연설을 마친 후
지은은 단상에 올라와 기념으로 센터의 현판에 있는 붉은 리본을 잘랐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겨준 연꽃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배지는 이제 그녀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닌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빛나는 증표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혼자 센터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목재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예전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비에 젖은 채 한 마리 고양이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비에 젖은 고양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작은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 총괄본부장이 그녀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있는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군요. 소저. 지은은 사진을 상자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행복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